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5,600 코스피 넘어서더니 오늘 5,700까지 넘어서면서 또 한 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쓴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조금 더 장 초반보다 가만 갈수록 머리를 들어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그래도 양봉의 흐름을 갖춰지는 그런 기세를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 코스닥이 정말 강했잖아요. 5% 가까운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숨은 잠시 고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오늘 순환매 차원에서도 또 미국, 이란 공습 리스크 이런 부분 때문에 정유주, 석유 관련해서 좀 튀고 있고 방산주도 영향받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 지수가 잘 가다 보니까 신고가 영역이 증권주에서도 나타나는 흐름들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전반적인 브리핑 통해서 시장의 시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AI에 대한 투자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이슈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실적 25일 나오는데 우리나라 날짜로는 26일 목요일에 새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엔비디아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과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 관련해서는 적어놨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AI 랠리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는 하나의 분기점인데 이를 가를 핵심 변수이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AI 관련 투자에서는 누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느냐, 인프라 기여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D램이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메모리 공급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패턴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사실 이를 원재료로 하는 쉽게 얘기해서 하드웨어 기업들은 마진 압박 우려에 놓이면서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클라우드 업체들도 과잉 투자 우려, 수요 예측 불균형, 구조적인 그런 우려가 더해지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시속 게임이 연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인내심 이런 부분이 좀 발작 버튼이 일어날까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자체적으로는 차세대 수혜주 탐색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 재점검에 나서신 분도 많고요.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다음 그 부분을 위해서 오늘 또 주말 이런 부분 잘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타 150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제도 ETF 전략을 전해드렸는데 지수, 종목, ETF 전략 통틀어서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역시 K증시,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이번 주에도 연출한 듯합니다. 특히나 수익률 잘 나온 그런 차원의 섹터를 보니까 태양광, 2차 전지, 그리고 디지털 헬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주간 수익률 부분에서도 상위 테마에 좀 놓여 있었습니다. 정책 모멘텀은 결국 코스닥 150에 집중될 것이다라는 DB증권의 리포트 오늘 아침부터 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 기관 수급 유입도 기대가 되고 연기금, 패시브 자금, 유동성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긍정적이고요. 한국거래소에서는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부실 기업 퇴출할 거라고 이제 공표를 했죠. 이런 계획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을 믿고 따르는 그런 자금 유입이 코스닥 150에 결국 집중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중요 골자였습니다. 결국 옥석 가리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드리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책 기대감은 대표적인 지수 이런 부분에 쏠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IT 하드웨어는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포착되는 지점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봄바람이 이제 살랑살랑 불어올 텐데 배당주 여전히 매수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을 위해서 한국투자증권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미국은 1분기에 성장주 대비해서 배당주가 상대적으로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거는 국영제 기업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선택을 받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나 한국 같은 경우에도 배당주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패턴상 보면은 1월 마지막 주에 유난히 뚜렷하게 나타난 강세 흐름이었다고 합니다. 배당 소득세 인하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쏠릴 수 있는 수급을 기대하면서 들어갔던 그래서 주가가 막 치고 올라갔던 흐름들이 이번 주 좀 완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고배당 기대 섹터는 유틸리티 그리고 금융, 필수 소비재 주목해야 된다고 했고 역시나 이런 섹터들이 2월 지금 다 2주 정도 지났는데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를 했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급하게 오른 만큼 오늘도 또 최고치를 쳤으니까 배당 수익률이 낮아 보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요. 그래도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5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3%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올해 2월과 3월 배당 기준일 어제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배당주 이런 부분 선택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사야 되냐를 저희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글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시겠지만 어쨌든 배당 기준일 기업들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매수해도 4분기 배당 두둑하게 줄 기업들 포착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아이디어 꼭 가져가시면서 봄바람의 그 느낌을 잘 누려보시는 수익률 잘 나는 2월 마지막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10시 6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준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사상 최고치를 기분 좋게 경신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오름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5,740포인트까지 넘어서면서 역사적 고점을 또다시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반도체 투톱보다는 나머지 조선, 방산, 원전이 받쳐주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흐름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방산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우려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가운데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내로 이란이 결정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지 모른다라고 발언하면서 이 지정학적 우려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에서는 80%가량의 확률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몇 주 내 공격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무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은 약 8%가량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 오름폭을 조금은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같은 우주 항공주들도 전반적으로 함께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과 함께 또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이 있는 조선, 원전이 오늘 또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조선주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가량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2%가량 오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K조선이 한국에서 미국 마스가 프로젝트를 조선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미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전을 기점으로 만우가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원전을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7.62%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도 원전주로 묶이면서 함께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은 5% 넘게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3% 넘게 오름세 가져갑니다. 한전산업 같은 종목들도 좋은 상황이고요. 오늘 조선, 방산, 원전이 이끌어주는 장세가 펼쳐집니다. 다만 반도체 투톱은 조금 쉬어갑니다. 간밤 미국에서 AI 수익성 우려가 다시금 불거졌고 글로벌 지정학적 우려에 미국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쉬어간 영향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0.21%가량 하락 중이고요. SK하이닉스도 0.45%가량 소폭 하락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업종이 또다시 날아오릅니다. 최근 들어 증권업종 그리고 금융업종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KRX 증권지수가 올해 들어서만 95%가량 올랐습니다.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이 4%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이 2배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삼성증권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키움증권이라든지 NH투자증권 같은 작년 당기순이익이 1조를 넘긴 기업들 위주로 PBR이 2배를 넘어선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저 PBR 주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KT와 이 이 텔레콤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유플러스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다만 SK텔레콤은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낮추면서 5%가량 밀렸는데요. 오늘도 일단은 소폭 반등에 그치고 있다라는 점, 0.37%가량 상승에 그치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도 어제 27%가량 급등 마감했는데 오늘은 6%가량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 방산 원전이 받쳐주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도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원전 기자재단이 좋고요.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일단 태성이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 원전 기자재단 안에서 BHI가 5.3%가량 급등, 우리기술은 18%가량 두 자릿수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데요. 삼천당 제약이 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미러 계약 관련해서 중동 국가 6곳과 추가 기술 계약을 맺었다라고 밝히면서 거의 20% 가까운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0.78%가량 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신고가를 새로이 경신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고요. 나머지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쉬어갑니다. 알테오젠, HLB,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ABL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시총 상위단에 위치한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1%에서 2%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클래시스와 LNC바이오 같은 어제 좋았던 미용 의료기기주들도 오늘은 1.56%가량 하락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안에서는 종목별 흐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가량 오름세지만요. 로보티즈와 SPG는 특히 SPG가 2%가량 빠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주들 그리고 화장품주들은 나쁘지 않은 모습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하이브가 3월 20일에 BTS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브의 주가 흐름도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엔터주의 주가도 3월 20일까지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일단은 지금 트레이딩뷰에서도 확인해 보셨듯이 코스피는 대부분의 업종 그리고 종목이 빨간불을 켜면서 날아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1.26%가량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새로 써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고 있고요. 5,748포인트까지 오르면서 5,750포인트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5,700선을 넘어선 데 이어서 5,700선을 또 지지받으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 이 점도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해서 지금 조금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고요. 강보합에서 약보합권을 계속해서 드나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0.29%가량 하락하면서 어제 좋았던 코스닥이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1,157선 지나갑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에는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설 연휴 이후로 외국인이 계속해서 시장을 팔고 있는데요. 오늘은 3,5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은 3,500억가량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개인은 220억가량 소폭 팝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600억가량, 기관은 90억가량 팔고 있고요. 개인만의 순매수가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면서 1,900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차분히 종목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삼성 SDI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발빠르게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일단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매각하겠다,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삼성 SDI에게는 호재다라고 분석을 한 거고요. 일단 이렇게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는 삼성 SDI
측면에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정확한 방향성 이런 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나리오를 분석하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를 논의한다라고 리포트에는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46만 9천 원으로 매수를 유지하면서 상향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주가의 멀티플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크게 돈다발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대 11조 원가량을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량 매각했을 때입니다.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삼성 SDI가 장부가가 적혀 있는 부분으로는 10조 1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전반적인 기업 가치가 한 65조에서 최대 70조 원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했고 근데 삼성 SDI가 지분율을 15.2%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적용했을 때 장부가 수준은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봤습니다. 뭐 장부가도 봐야 되고 중국의 BOE라는 패널 업체 경쟁사인데 하는데 여기 PBR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따졌을 때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지분 보유를 또 가정을 했을 때 장부가 대비해서 약 1.1배 현금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결국 이런 부분을 전량 매각했을 때 장부가 대비해서 현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장부가는 10조 한 1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조금 더 들어와서 최대 11조 원 현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금 유입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로 인한 두 번째 긍정적인 흐름들은 재무 부분이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목조목 따져봤는데 첫 번째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 상황에서 이 비율이 이게 이제 작년 4분기에 거의 80%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 매각이 됐을 때 50% 중반으로 낮춰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었고요. 유동자산 같은 경우 좀 크게 늘더라고요. 한 8조 7천억 원 부분에서 19조 7천억 원까지 유동성이 좀 확보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도 0.9배에서 2배 정도로 튄다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5천억 원에서 이게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약 10조 원 이제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러 가지 그동안 LG 에너지 솔루션 대비해서 삼성 SDI가 평가가 좀 못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요인이었거든요. 이런 재무 구조에 대한 불안정성.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를 매각을 하게 되면 그동안 안 좋았던 부분이 이미지가 상쇄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자본이 이제 투입이 될 거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그동안 디스카운트 받았던 것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올렸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JP모건에서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분석을 해놨길래 정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는 현대차와 기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죠.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올해 영업이익률 7%, ROE 9% 예상이 되면서 하이브리드 이쪽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수익이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협업 이런 부분 때문에 자율주행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 현실화 기대 어제 머니코드에서 이거 한번 좀 다뤄드렸습니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으로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네요. 기아 역시 비중 확대 전략 유효하다라고 했는데 어제도 그렇고 최근 흐름을 보면은 현대차, 기아 다 좋은데 현대차 대비해서 뭐 기아가 조금 더 수익적 지표가 좋게 나온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좀 보시고요. 역시나 실적 견조하고 신기술 도입 수혜가 있다라는 종목 현대차 그리고 기아. 근데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낫다. 이런 전략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요. 배터리는 좀 엇갈립니다. 일단 좋게 보는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LNF 되겠습니다. 이 두 종목을 비중 확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LG 엔솔은 뭐니 해도 배터리 셀
텍스타일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이고 그리고 LNF는 양극재 소재 업종 중에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얘기했고요. 삼성 SDI는 그냥 중립이에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퓨처엠은 밸류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자, 가파르게 오른 흐름 이런 부분을 좀 주가의 상단을 지금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로보틱스는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의 올해 매출 성장률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각각 88%, 79% 전망을 했습니다. 이익을 생각했을 때 주가 고평가 국면은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도 밝혔으니까 잘 참고해 보십시오. 하나솔루션, 정말 2월 돼서 몇 주 안 됐는데 주가가 114%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도 잘 갔고 오늘은 좀 숨을 고르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차트 보니까 역대 최고가가 7만 원 선을 돌파하는 거였는데 다시금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증권에서 이를 좀 비교 분석해놨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기존은 4만 한 7천 원 정도였는데 6만 5천 원 정도로 올리면서 매수는 유지했는데요. 하나솔루션은 이후에 저희가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릴 텐데 대담을 통해서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님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머스크 CEO, 그러니까 스페이스 X 기반의 우주 태양광 전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는 우주 데이터 센터를 언급했잖아요.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전지 관련해서 조금 더 주목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해서 업체 미팅 이런 부분이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키울 수 있을지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데 페로브스카이트는 차세대 우주 태양광의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실리콘 태양 전지 대비해서 저렴한데 효율성은 높아서 차세대 핵심 소재로 부각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솔루션의 자회사 하나큐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전지라고 해서 페로브스카이트는 이제 차세대 핵심 소재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실리콘과 뭔가 이제 섞어서 결합한 그런 탠덤 전지를 양산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될 수 있는지도 앞으로 주가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역대 최고가 7만 원을 뚫으려면은 이러한 흐름들이 잘 갖춰져야 한다고 합니다. 태양광 모듈의 그 단가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 보셔야 되고요.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전지 여기에 이제 자회사 하나큐셀이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양산 계획도 구체화돼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차입급 간축을 위해서 자산 매각 계획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벽을 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체크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어쨌든 순차입금이 2020년 대비해서 지금 7조 원이 증가해서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 대비해 좀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약 1조 원 정도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있네요. 그리고 미국의 태양광 모듈의 공급 과잉이 좀 완화가 되는지 판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자회사 하나큐셀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도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올라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괜찮은 흐름들 나타냈었죠. 올해 수주 기대주라고 하는데 사실 실적보다 수주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거든요. 골드만삭스의 의견이었고요. 목표 주가 148만 원 매수 유지 전략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게 이제 수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유럽에서 서유럽 쪽 그리고 미국 쪽으로 조금 더 수주가 더 많아질 수 있을지 그 확장 단계에 놓여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유럽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겁니다. 프랑스에서 노후된 천무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형 다연장 로켓 수만 발을 같이 발사할 수
수 있는 로켓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랑스는 일단 그 로켓 시스템이 노후가 돼서 이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으로 천무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된다면 서유럽 쪽이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판로를 확장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수주했을 때 약 2조 원의 잠재력이 있다 이런 데이터가 일단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동북권 고객은 이미 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향후 사우디 그리고 미국 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스페인 그런 수주 파이프라인의 다변화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축에서는 뭐 천무도 그렇지만 탄약도 굉장히 중요한데 155mm 탄약 체계 이런 부분으로 대해서 수요가 확대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K9 자주포 용이잖아요. 작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40% 성장을 했는데 수출 단가가 오르면 이게 내수용보다 훨씬 조금 더 단가가 붙으면서 실적에 개선되는 흐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2배 확대 좀 예상이 되거든요. 수출 비중 50% 달성이 됐을 때 28년 매출 1조 2천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여력도 잘 보시고요.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수주가 중요한데 올해 기대주는 천무와 그리고 탄약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LIG 넥스원. 오늘 그래도 좀 오르더라고요. 몇 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는 약간 낮췄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일단 낮췄고요. 한 56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4분기 영업이 약간 아쉽더라고요. 1년 사이에 한 24% 성장이 밀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일회성 비용이 좀 반영이 됐고 워낙 이거는 분기별로 좀 실적 변동성이 좀 느껴지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형에 성장하는 것 대비해서 이익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실적에 대해서 약간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하지만 역시 이것도 방산 섹터로서 실적도 중요한데 수주 모멘텀이 더 중요하다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주 잔고는 1년간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은 나타났대요. 한 6조 원 정도 확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로봇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파이프라인이 확대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목표 주가는 낮추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볼 방산주 매력은 여전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RFHIC 어제 급등했고 오늘 상한가 갔다가 상승폭을 많이 축소하더라고요. KB증권에서는 실적 깡패 방산주 RFHIC 주목하라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해서 무려 50%나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기존에는 5만 원이었는데요. 이거를 7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 본업, 통신, 그리고 방산 섹터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1년 사이에 200% 가깝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써놨고요. 방산 부분에 매출이 좀 가파르게 성장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방산 기업 레이시온과 또 수주 계약 공시도 한 506억 원짜리를 했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서 잘 된다면 1년간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해외 방산은 워낙 수익성 부분에서 긍정적인 먹거리이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이쪽에서 잘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통신 장비 역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경쟁사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또 반사 이익을 얻는 구조 좀 운이 좀 따라주나 봅니다. 그러면서 신규 고객 확보에 대한 메리트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 대한 정책 기대감 때문에 앞서서 머니코드에서도 코스닥 150 집중해야 된다라는 증권사의 의견 전해드렸는데 코스닥 비주 워낙 뭐 제약
그리고 바이오, 반도체 이런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정책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그 섹터 중에 실적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물음표 가진 종목들이 좀 상당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도 부실 기업을 퇴출한다라는 또 계획도 세웠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종목은 코스닥 내에 우량 실적주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적 깡패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 기준 대비해서 50% 올린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제 상승폭 축소하긴 했지만 앞으로 더 갈 여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결국 정책 수혜주로도 함께 묶여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씁니다. 5,700선까지 올라갔네요.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수익률을 또 올려야 되는지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오늘 지수는 현재 5,700포인트를 올라서고 있지만 그 지수를 견인했던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대표적인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그 지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논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종목 선정이 좀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 이미 이제 이 지수대를 여기까지 갖다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고 또 SK 하이닉스가 더 치고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어떤 그런 외부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당장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란을 공격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와 관련해서 흥구석유라든지 지금 그 유가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에너지 관련한 그죠 원전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제 개인 매수세가 아침에는 들어왔다가 그죠 지금 시장에서는 좀 살짝 좀 빠져나가는 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기관들이 다 받쳐주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그다지 그런 큰 악재보다는 사실 우리 시장은 지금 호재만 그죠 정부에서 코스닥을 3,000포인트를 만들겠다 이제 또 그죠 거래소 시장도 7,000포인트를 만들겠다 이런 어떤 장밋빛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좀 대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조금 그저 불안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모두가 다 그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라고 90% 그저 공격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미국과 이란의 어떤 관계가 아닌 그죠 만약에 이란을 공격했을 때 과연 중국은 과연 러시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죠 이렇게 미국이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조건을 갖춘 전쟁을 갖춘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 이렇게 일어나기에는 조금 그죠 어차피 지금 트럼프도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위해서 주가에 대한 부양이라든지 주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수들을 우리가 좀 체크는 하되 그죠 너무 거기에 빠져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투자에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지금 시장이 계속 보면 이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요런 종목 거래소 종목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2차전지의 에코프로가 계속 어떻게 하냐 빨간불을 켰다 파란불을 켰다 그죠 밑에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완전히 그죠 이렇게 정립이 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시장에서 약간 좀 해지성 지금 보면 개인들이 인버스를 많이 지금 투자를 해놨다고 하죠 그죠
이 인버스라는 거는 뭡니까? 주가가 내려갈 때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개인들의 이런 어떤 포지션이 그죠? 과연 지금 시장에서 맞아 떨어질지 안 맞아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시장 전체를 잘 보시면서 그에 맞는 종목들을 선정하는 것.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시세를 발휘했을 때는 이것이 파동이 파이널 게임인지 아니면 밑에서 시작하는 게임인지 이런 어떤 기술적 흐름도 좀 참고를 하시고, 그죠? 그리고 지금 또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는 계속 순환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로봇, 그죠? 원전, 그다음 태양광, 뭐 에너지, 그죠? 그다음 뭐 바이오, 뭐 이렇게 뭐 그 해지성 종목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수익 구조를 형성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어떤 종목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일주일 동안 금요일인데 이제 명절이 끼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어제부터 거래를 하셔가지고 좀 익숙치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 워밍업 하신다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한 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투자를 하는데도 근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근력을 어떻게 갖추는지 노하우를 전해주셨는데요. 이난희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의 전략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재생에너지, 2차 전지 관련주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이어지는 코너에서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님의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재생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 묶음으로 잘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네, 올해도 좋은 전략 부탁드립니다. 일단 에코프로가 코스닥 시총 1위를 박차고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비움이 시총 3위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또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오르기도 했는데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에서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 일단 에코프로비엠은 네. 뭐 최근에 코스닥 활성화 관련돼서 수급이 지금 좋은 상태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지금은 헝가리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헝가리 공장의 국내 이제 양극재업체로서는 유일하게 그 생산 설비를 지금 갖추고 있고 올해부터 이제 가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조만간 EU에서 EU 영내에서 그 배터리 부품의 일정 퍼센트 이상을 생산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게 확정이 된다면 기존 고객 이외에 신규 고객들, 뭐 최근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셀 업체들이 많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에서 받아오는 그런 이제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에코프로비엠의 헝가리 공장이 빠르게 고객들을 좀 확보해 나갈 것으로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는 뭐 당연히 에코프로비엠과 동반하는 성격이 있고 네. 뭐 니켈 재련 관련된 이익들이 대부분 거기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를 이제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사실 이제 미국에 이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현지 생산에 대한 조금 뭐 그런 압박 아니면 이제 권고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뭐 그대로 놔두면 유럽 영내의 모든 고용들이 사실은 중국으로 이전되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처럼 EU도 중국에 대해서는 장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업체들도 많이 이전을 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그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 경쟁력이 확 이제 낮아지죠. 네. 그래서 국내 업체들과 큰 차이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시점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쨌든 궁극적으로 K 배터리한테는 유리한 국면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헝가리 공장 그 이슈도 잘 보셔야 되는데 가동 시작되는 2분기 말부터 매출 성장 이런 부분으로 잡힌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 전고체용 전용 그 뭐랄까 그 양극재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에코프로비엠은 고체 전해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전고체에서는 뭐 개발은 좀 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상업 생산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제 뭐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는 주로 이제 하이니켈이 쓰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한테는 뭐 유리한 국면이죠. 뭐 세계에서 하이니켈 양극재로서는 이제 가장 앞서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서 전고체 시대가 오게 되면 에코프로비엠한테도 긍정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이 다시금 뭐랄까 재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요인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 자율주행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사님의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제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일단 상업 생산은 들어간 거는 같습니다. 뭐 아직은 볼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나 뭐 유럽 당국에 사실은 이거는 이제 법적인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별로도 또 이제 다 다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대세는 앞으로는 이제 시간의 문제지 자율주행으로 가는 것은 이제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되면서 여러 이제 생태계가 바뀌게 됩니다. 뭐 관련된 통신이라든지 소재라든지 또는 아마 자동차 시장 전체에서도 아마 이 자율주행의 이슈는 바뀌게 되는 소유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만 이용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자율주행으로 가면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주로 이제 전기차에 당연히 이제 안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와 관련된 수요는 단기적으로 뭐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테슬라 로보택시 생산에 대한 이슈 그게 이제 상용화돼야지 더 빠르게 지금 문이 열릴 테니까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외에 중장기 펀더멘털 왜 고려할 요인이 혹시 있을런지 K 배터리 관련해서 있을까요? 우리 배터리 업체들은 사실 올해는 미국향 ESS가 얼만큼 실질적으로 인도가 일어나고 관련된 기업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량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그게 이제 굉장히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전기차 부분은 미국은 안 좋은 건 알고 유럽은 뭐 나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부진, 전기차 부진을 이제 상쇄하는 게 이제 ESS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얼마나 이제 업체들이 물량을 갖다가 증가를 시키면서 전기차 부진을 메꿀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따라서 관련 주들도 사실은 미국의 ESS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업체들을 좀 주목을 하시면 알파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ESS로 전기차 캐즘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 이런 단에서 좀 살펴봐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이 잘 붙을까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정부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네네. 코스닥 활성화의 방안은 지금도 계속 이제 논의되면서 실행이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일각에서 뭐 3,000 포인트 뭐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뭐 그 부분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가 되어 있고 사실은 그 뭐 기관 투자가들이라든지 연기금에서도 비중이 매우 낮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조금 아마 상향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코스닥에 좋은 기업들이 많아야지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이제 정당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도 아마 동시에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코스닥 종목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어떤 이제 이런 상품들을 많이 만들면서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우대하고 코스닥에 있는 사실은 별로 이제 안 좋은 회사들은 많이 퇴출시키고 좋은 회사들을 많이 상장을 시키면서 질을 개선하는 그런 작업도 이제 하게 될 것이니까 과거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사실은 뭐 약간 거의 투기판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왔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좀 똘똘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잘 하시는 그런 전략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ESS 모멘텀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언급을 해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눈여겨볼 기업은 있나요? K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K배터리 뭐 예. 그 대형사들은 뭐 많이들 아시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DI 동일이라는 종목이죠. 네. DI 동일은 알루미늄 박을 이제 만드는 업체인데 이 알루미늄 박이 앞으로 배터리 소재 플랫폼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급증합니다. LFP도 3원계보다 알루미늄 박의 양이 많이 증가하고요. 네네. 소디움 배터리에서는 구리박이 없어지고 알루미늄 박이 다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2배가 증가하죠. 그다음 전고체 배터리에서도 알루미늄 박의 사용은 거의 확정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 박 수요가 올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네. 그것과 관련된 이제 1위 업체가 이제 DI 동일이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 업체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ESS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체 상하프론테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상하프론테크는 삼성 SDI의 ESS향 캐바세이라는 모듈을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생산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지금 한 라인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지금 풀캐파 생산입니다. 네. 풀캐파 생산이고 올 아마 4분기에는 라인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2천억이 조금 안 되는 작년에 매출액이었으니까 이 라인 하나당 이제 400억에서 500억 정도 하거든요. 매출액이.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미국 ESS 때문에 크게 증가하는 대표적인 이제 업체죠. 그래서 상하프론테크 뭐 최근에 뭐 스페이스 X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올해부터 매출과 이익이 성장폭이 좀 커지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DI 동일과 상하프론테크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K배터리 관심 가져야 할 기업도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재생에너지 쪽 일론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를 거론을 하면서 태양 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3년 내 100기가와트 캐파 확보 계획 이런 부분도 밝혔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보세요? 머스크는 원래 태양광 비즈니스를 오래전부터 해왔잖아요. 2015년도에 솔라시티를 인수를 하면서 해왔고요. 그리고 이 태양광 비즈니스가 ESS 사업하고 밀착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머스크는 태양광을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100기가를 미국에다가 이제 밸류체인을 자기가 직접 건설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봤을 때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연간 수요가 한 50에서 60기가 정도 되고 네. 2030년 정도 되면 아마 100기가 근처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혼자서 100기가 하겠다는 거는 좀 많은데 근데 어쨌든 뭐 머스크가 태양광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슈는 이제 태양광 비즈니스에는 좀 긍정적으로 되는 거고요. 우주 태양광 사업은 뭐 당연히 고려해 볼 만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주에서는
원전과 같은 100% 이용 효율을 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지금 낮과 밤 때문에 20%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효율이. 근데 이제 메인터넌스 하는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휴머노이드가 굉장히 좀 기술력이 많이 발전해서 우주에서도 인간의 도움 없이 휴머노이드가 알아서 모든 것을 메인터넌스하고 뭐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당장은 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2030년 내에는 충분히 가시적인 상업화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도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문제는 이제 코스트죠. 코스트를 얼마나 이제 낮출 수 있느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유심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태양광주들이 강한 이유는 뭐 머스크의 이런 이슈들이 이제 트리거가 되긴 했지만 네. 국내 태양광 관련 업체들 주가들이 해외 업체들 비해서 너무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갭을 메꾸는 것이 단기간에 지금 일어난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슈는 이제 어제는 이제 풍력 업체들로 또 옮겨갔고요. 네네.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조그만 그 모멘텀만 있어도 그게 이제 주가에 바로 작용을 하는데요. 글로벌 풍력 태양광 관련주 해외에 있는 업체들은 사실은 트럼프 초기에 잠깐 빠진 거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벤치마크 대비해서도 몇 배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중심이 재생 에너지로 재편되는 모습. 그러니까 수익률 부분에서도 좀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날 텐데 혹시 테슬라 밸류 체인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전략이 있을까요? 그거는 네. 사실은 아직은 머스크가 어떤 방식으로 갈지 확정은 안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중국을 방문을 하면서 여러 기술들을 이제 좀 견주어 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네네. 근데 뭐 아무래도 폴리실리콘 계열이 가장 이제 확실하고 조금 더 나간다면 최근에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페로브스카이트 아직 내구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페로브스카이트하고 실리콘 계열을 같이 합치는 텐덤 셀이 지금 좀 유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내 업체들과 어떻게 협업을 할 건지 아마 중국하고는 좀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하나솔루션에 대한 기대가 높은 거죠. 네. 하나솔루션 최근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도 발빠르게 그런 전략들을 취해 주시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태양광 업체들의 최근 주가 상승이 풍력에도 옮겨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CS 윈드의 그 반등 이런 부분도 어제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전략을 보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키 맞추기가 이제 이루어지니까 못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선취매를 해서 좀 기다리는 방법도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네. 어제 이제 뭐 풍력주들이 올랐습니다만 국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재생에너지 개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 역시 최근에 주가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최근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SK 이터닉스가 있죠. SK 이터닉스가 이제 재생에너지를 국내에서 한 3기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KKR 글로벌 펀드인 KKR과 SK 그룹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이제 같이 하기로 했다 이런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고요. 지금 한 1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한 종목들을 좀 찾으시면 되는데 이 유사한 종목 이제 금양 그린 파워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같은 재생에너지 개발 업체이기도 하고요. SK 이터닉스가 3기가 정도 되는데 금양 그린 파워는 한 1기가 정도를 지금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시총을 비교해 보시면 아직은 많이 싸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금양 그린 파워는 원전 사업도 메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EPC 업체들이 원전 EPC 수주를 따게 되면 전기공사는 금양 그린 파워가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밸류 체인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원전 정비 사업도 올 하반기에 신규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금양 그린 파워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면 SK 이터닉스, 금양 그린 파워 뭐 이런 종목들이 아마 같이 움직이게 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가 되는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SK 이터닉스는 오늘 20% 급등하기도 했는데 상승폭은 줄이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그에 좀 잘 따라갈 수 있는 아직은 저평가됐다고 할 수 있겠죠. 금양 그린 파워도 괜찮은 기업으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잘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들이 좀 많이 열려 있다고 보여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금양 그린 파워가 네. 지금 시총이 한 1,600억밖에 안 되거든요. SK 이터닉스가 1조 정도 되고 SK 이터닉스도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판단하니까 네. 금양 그린 파워도 상승 여력이 상당히 좀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해하셨던 최근 재생에너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지라는 궁금증 여기서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님의 분석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이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 인상을 예고하기 전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사업 투자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첨단 산업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협상 카드로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배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사업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입법 지연 속에 한미 간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인식차가 드러난 셈이다. 일본이 가스발전소와 원유 수출 시설 등 대미투자 1호 사업을 확정하면서 미국의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세 부과 효력을 즉시 적용하겠다는 방침까지 전달된 가운데 특별법 논의가 늦어지면 25% 관세가 다시 부과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유행이 눈 깜빡하며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시간에 두쫑크를 트렌드로 소개시켜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요. 이젠 두쫑크의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젤리 얼먹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젤리 얼먹, 말 그대로 쫀득한 젤리를 냉동실에 얼려서 바삭하게 즐기는 방식입니다.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원하는 젤리를 골라서 냉동실에 2~3시간 넣어두고 꺼내 먹으면 끝인데요.
그런데 이 단순함이 오히려 폭발력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SNS와 유튜브에는 젤리 얼먹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린 젤리를 씹을 때 나는 특유의 바삭한 소리, 그 소리를 극대화한 ASMR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고요. 이외에도 제품별 식감과 소리를 비교하는 영상, 바삭함 등급을 매긴 리스트 영상, 그리고 성공 실패를 담은 리뷰 콘텐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트렌드는 맛 중심 소비라기보단 소리와 시각적 자극 중심 소비에 가깝습니다. 혀끝의 단맛보단 카메라 앞에서 얼마나 재밌는 장면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해진 건데요. 냉동고 속 몇 시간의 기다림은 숏폼 영상 몇 초로 압축되고 그 몇 초는 다시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로 증폭됩니다. 참여 장벽이 낮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는 점이 확산 속도를 더 끌어올린 건데 실제 데이터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젤리 얼먹 검색량은 지난달 말부터 급격히 상승해 최근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새로운 유행의 시장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GS 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젤리 얼먹 ASMR 영상을 올리며 자사 유통 젤리를 전면에 내세웠고 이벤트까지 연결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는데요. 이달 초 열흘간 젤리 카테고리 매출은 전월동기 대비 40%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얼려먹기에 적합하다는 입소문이 난 하리보 골든베어 매출은 폭발적으로 뛰었고 추파춥스 사워벨트 그리고 트롤리 사우아구미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외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 1일부터 9일 기준 젤리 매출은 전월 대비 27% 넘게 상승했고요. 직전주와 비교해도 28.8% 신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의 시선도 함께 살펴보시죠. BGF 리테일에 대한 증권가의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편의점주 전반에 투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BGF 리테일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 상향 조정됐는데 IBK 투자증권은 BGF 리테일이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대 증가를 보였고 또 영업이익은 20% 넘게 늘어났다며 추정치를 웃돌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가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또 편의점 업황이 둔화하는 환경에서도 연결 자회사 실적이 두드러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삼성증권 역시 비용 관리 기조를 바탕으로 증익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행보에 GS 리테일, 이마트 등 유통주로도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단순한 젤리 유행처럼 보이지만 실제 매출 데이터와 실적 개선 기대가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가 강하게 자극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젤리 얼먹 트렌드는 얼려 먹는다는 행위 그 자체보단 찍어서 공유하고 싶은 장면을 소비하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도 이번 유행을 보면서 이제는 제품을 개발할 때 소비자가 당장 카메라를 켜고 싶어질 만큼 이 재밌는지를 고려하게 될 것 같은데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젤리를 너무 오래 올리면 강도가 지나치게 단단해져 치아 파절이나 잇몸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데일리의 김윤주 아나운서가 얼먹 젤리를 먹다가 이빨이 빠져서 치과를 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적당히 1시간만 얼려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 주에 또 흥미로운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계속 저 얘기 들을 동안 제가 그 식감이 뭔지 엄청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김윤주 아나운서 얘기 듣고 갑자기 그 생각이 싹 날아갔습니다. 머릿속에서. 이 연기처럼. 그래서 안 먹기로 했고 옛날에 그 동결곤조 젤리랑은 또 다른 건가요? 저거는 그러면? 더 딱딱한 건가요? 저런 유행은 도대체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쨌든 누가 만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유행을 따라서 그렇죠. 돈을 벌 국리를 하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저런 거 영상 하나 올려가지고 조회수 빵 터트려가지고 스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이제 막 무슨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잘 되면 좋죠. 근데 공부가 안 되더라도 그렇죠. 공부만 길이 아니다. 저런 거 잘 찍고 유행 잘 따라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저런 유행을 잘 쫓는 어린이가 있다면 오히려 장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저런 지금 그 유행을 또 적용시켜서 주식시장에서도 BGF 리테일처럼 수익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처럼 제가 아까 전에 그냥 저는 그런 생각 아닌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유행을 만드냐고. 그걸 탓한 게 아니라 그 유행을 우리도 지금 요거를 받아들여가지고 BGF 리테일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듯이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처럼 야 그런 거 누가 만들고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이런 거보다는 하나씩 다 기회를 기울이는. 저 요즘에 그래서 엄청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튜브든 인스타든 이 적용을 뭐를 시킬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의 말은 더더군다나 지금 그 귀를 기울여야죠. 오늘도 우리 장에서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업종들이 꽤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그 조방원 얘기 드렸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쉴 때 조방원이 가고 조방원이 좀 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고 이런 구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판 매그니피센트 7이 거론이 될 정도로 그렇죠? 뭐 누가 거론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한국판에도 매그니피센트 7 혹은 7개 종목도 훨씬 넘을 정도로 지금 좋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종목이 무너진다고 해서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그 구도가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쉽사리 무너지지가 않아요. 오늘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결국 버티고 있다 지금 플러스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조방원이 초반에 버텨주니까 삼전 SK하이닉스마저 지금 플러스 전환했어요. 지금 SK하이닉스 100만 원 눈앞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구도가. 서로 메꿔주면서 쉬는 시간을 부여하면서 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돼 버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응축시킬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옆에서 뛰고 끌어주고. 여러분들 이번에 개주 보셨잖아요. 개주. 그렇죠? 개주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심석희 선수가 미는 힘, 최민정 선수의 그 개주 달려나가는 힘, 그 합쳐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거예요. 우리나라 증시가. 아주 좋아요, 지금. 그래서 웬만해서는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요즘에 뭐 미국에서 뭔 보고서에 무슨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다느니 뭔 이란을 공격한다느니 뭐가 막 흔들리고 막 미국이 흔들리잖아요. 솔직히 미국도 흔들리는 건 아닌데 그 시가총액 상위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도 질주하고 있거든요. 또 이게 5,800입니다. 이제 6,000이 꿈의 숫자가 아니게 됐어요. 이거. 지금 정부도 이 5,000 시대를 열자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표였잖아요. 근데 이미 훌쩍 뛰어넘어서 6,000 가까이 가버리니까 여기는 좀 이제 코스피는 어떤 안도의 그 어느 정도 안정권이 된 거예요. 정부의 목표로.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으로 눈을 돌리잖아요. 3,000닥 목표로 지금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지금 구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장이 이번에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려면 이미 그 전에 무너졌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장, 야 이거 말도 안 돼. 무슨 뭐 연기금을 동원하고 뭐 끌어올려가지고 연끌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박살 나겠지. 아직도 그런 비관론이랑 염세주의론을 떠드시는 분들, 혹시 괜히 그렇게 계속 하루 종일 혹은 뭐 몇 달, 1년 내내 떠들다가 이쪽으로 오는 것이 민망해서 못 오시는 분들. 아니 민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세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수익을 얻어야지 자기의 자존심이라던가 명성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쉽사리 무너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참여를 해야 돼요. 자기의 생각,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 대놓고 자기 생각 바꾸기 싫으면은 그냥 거짓말이라도 하세요. 겉으로는 계속 염세주의를 떠들고 비관론 떠들어도 매수하세요. 조용히. 그게 그 자신의 계좌를 계속 부풀게 하는 이 길입니다. 자, 오늘 그 하나 시스템 보실 텐데요. 자, 지금 이란을 뭐 공격할지 안 공격할지 모르겠어요. 워낙 타코니까. 근데 뭐 이 지금 트럼프의 어떤 그동안의 행보를 보고 10일 안에 공격한다고 했으니 저번에 핵시설 공격할 때처럼 미리 어떤 한 5, 6일 던져놓고 앞서서 어느 시점에 땡겨서 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10일을 마지노선으로 했으니까 10일 근처까지는 안 갈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10일을 마지노선을 했으니까 뭐 9일, 10일 차에 하는 게 아니고 뭐 5일 전에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1주 안에 이게 일어날 수 있다. 전쟁이 계속 이제 그런 설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참모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뭐 모르죠. 트럼프의 머릿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한마디가 동네에 지나다니는 주정뱅이가 한마디 한 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그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유가가 움직이고 우리나라 방산주가 움직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미국 시장에서 방산주 전부 신고가 같습니다. 로키드 마틴, L3 해리스, 노스록 그루만 이런 대단한 회사들. 뭐 우리가 막 그 뭐 사드 무슨 패트리어트 뭐 무슨 막 다 나오잖아요. 하이마스 그런 거 만든 회사들이에요, 다. 그리고 골든돔 프로젝트라고 해서 거기에서 주역이 되는 업체들이고 다 신고가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산업종이 굉장히 풍부한 어떤 상승 요소들을 지금 품고 있다는 것이고. 자,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5% 가까이 오르고요. 5% 넘게 오르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하나 시스템도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 지금 하나그룹 업체들 있죠. 그리고 하나오션까지 전부 다 방산 관련이거든요. 이게 물론 우주항공까지 연결될 수도 있고요. 하나 시스템도 8% 가까이 오르네요. 자,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보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배나 잠수함 만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상 무기 만들잖아요. 그 무기들의 어떤 체계, 시스템, 그 다음에 눈 이런 거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자, 하나그룹으로 2015년에 편입되었고요. 2019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보니까 감시, 정찰, 지휘, 통제, 통신, 항공정자, 해양 시스템, 위성사업, MRO 등을 수행하는 방산 부분에다가 SI, IT 아웃소싱,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ICT 부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 보통 시스템자가 붙으면 그 기업에서 저렇게 SI라 시스템 통합이라든가 IT 아웃소싱 이런 걸 담당하는 회사예요. 근데 얘는 이제 방산 쪽으로, 그렇죠? 굉장히 무게 중심이 옮겨간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3분기 여기도 지금 4분기는 또 업데이트가 안 됐죠.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1.2% 증가, 영업이익은 40% 감소, 당기순이익은 157.4% 증가. 영업이익 부분이 조금 감소를 했네요. 그렇죠? 방산 부분은 매출이 증가했는데 연구개발비랑 일회성 비용 때문에 수익성이 올라가질 않은 상태고, ICT 부분은 이 매출이 감소하였지만 함정건조 사업 본격화로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기타 부분에 함정건조 사업이 또 있네요. 그렇죠? 얘도 직접적인 방산을 제조하는 쪽도 있습니다. 자, 이슈 보겠습니다. 이슈는 트럼프 이슈겠죠? 자, 이란의 공습이 임박했다는 소식. 저것 때문인데,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인데 트럼프의 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자, 저번에도 마두로도 갑자기 간밤에 어두울 때 통제권을 다 가진 상태에서 공습을 했죠. 또 이번에도 야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보름으로 제시를 했다고 하죠. 자, 저번에 핵시설 공습할 때도 2주일 한 뒤에 3, 4일인가요? 빠르게 했죠. 기습작전을 감행했죠. 그래서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란도 지금 결국에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날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자,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협상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제3자끼리 협상한 거 빈손으로 끝났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이란하고 이 미국하고 협상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평화 입장에서 좀 안 좋긴 하잖아요. 그렇죠? 좀 세계가 평화롭게 지내고, 사실 이 전쟁이 나면은 자연이고 뭐고 다 파괴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방산업체한테는 모멘텀이니 또 이게 참, 그쵸? 하나그룹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전쟁 광이 되면 또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게 또 내가 가진 주식의 모멘텀이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적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주권, 자주방어 아니면 수출 부분의 성과를 거두면서 큰 전쟁은 안 벌어졌으면, 예, 그런 마음이에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이때까지 잘 주우셨죠. 1시 출발합니다 했는데, 자, 지금 1시에 출발할까? 이미 사실 벌써 출발했거든요. 8%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자, 저분은 지금 장 초반에 12시 전을 아마 매수의 구간으로 여기시는 것 같아요. 자, 8% 올랐지만 장 후반에 더 전강 후강을 지금 기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저건 이제 움직이는 GIF 파일인데, 강아지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타라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GGG, 장투할 거면 커뮤를 보면 안 돼. 오늘 약간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자, 근데 이게 장 초반에 이랬는데 지금은 또 대동단결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지금 이게 준비한 게 1시간 전이기 때문에 커뮤니티는 급변합니다. 여론이 급변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인기 있는 종목들은 글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변하거든요. 이게 지금 올라올 때는 하나 시스템이 아까 이렇게 급등하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을 울렁거리겠어요. 그래서 이런 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변하지 않았을까? 지금 실시간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는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장투를 할 거면 커뮤니티를 보면 안 돼. 왜냐면 커뮤니티를 보면은 이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온갖 글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내가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거 맞는 것 같고, 저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저 사람 맞는 것 같고, 계속 왔다 갔다 그래. 와리까리 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커뮤니티 보면 안 된다. 저 못한다, 장투를. 자, 그리고 국장 커뮤니티 진짜 웃긴 점. 장 시작하고 10%씩 올라도 욕하고 있음. 프로야구 커뮤니티 보는 것 같네.
프로야구도 이런가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스포츠 커뮤니티 정말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자, 그래서 국장 커뮤니티는 이렇답니다. 10% 올라도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지 않으면은 상한가 가도 욕합니다. 상한가를 가도 욕을 합니다. 자, 쿠쿠 뭐 하자는 거임? 요즘 왜 이렇게 단타쟁이들 많아? 장투를 할 수가 없네. 그런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장투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글 안 올리죠. 장투하시는 분들이 글을 올립니까? 이거 지금 게시판에 글 올리는 사람들은 오랜만에 수익 실현해서 올리거나 아니면은 단타로 자기 마음을 여기다가 배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분 말씀이 맞아요. 장투할 거면 커뮤니티를 보면 안 됩니다. 아니면 커뮤니티를 봐도 흔들리지 않은 장투의 마음을 가진 어떤 도를 닦는 도의 어떤 경지에 오르신 분은 봐도 좋죠. 근데 마음이 흔들린다. 이거 커뮤니티 보면은 팔고 싶어요. 그리고 사고 싶지 않은 시점에서 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는 어떻게 보면 약이고 어떻게 보면 독이다. 저는 재미로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3,000닥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니까 5,000 코스피 5,000도 성공했으니까 3,000도 기대해 보죠. 좀 3,000은 좀 멀긴 하긴 합니다. 자, 오늘 코스닥도 살짝 볼까요? 코스닥은 좀 퍼레이가 많아요. 그렇죠? 코스피랑은 완전 다르죠? 좀 퍼레이가 많은 이런 상태에 좀 기분이 안 좋겠죠? 자, 이런 와중에도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습니다. 보성 파워텍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원전 특징주죠. 아까 제가 지금 방산을 얘기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코스피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별명이 두쫀빌이더라고요. 요즘에. 두쫀쿠 유행했었잖아요. 두쫀쿠 유행 이제 갔다고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별명이 두쫀빌이에요. 제 커뮤니티에서. 자, 보성 파워텍 동사는 1970년 설립. 엄청 오래됐네요. 94년 코스닥 상장. 상장이 늦었군요. 그리고 이 철구조 사업부가 있는데 구조용 판제품, 공작물 제조, 그다음에 중전기 사업부는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 운영 중이고 충북 충주랑 전남 나주 공장이 있네요. 그리고 AI 반도체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 구축 증가로 정부가 HVDC 방식 전력망 확충,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와, 이거 좋은 거 다 엮여 있네요, 지금 이거. 그죠?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 AI 다 엮여 있어요, 지금. 원재료까지 엮여 있거든요, 이거. 재료가 많아요, 지금. 끼가 많아요, 얘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57.9% 증가, 영업이익 1,594.6% 증가, 당기순이 953.9% 증가. 와, 이거는 뭐, 그쵸? 3위일체네요. 다 좋네요. 자, 그래서 전력 수급, 한전의 수요 예측을 토대로 생산 계획을 수립한다. 아, 완전히 저기 연결되어 있네요. 그쵸? 한국전력, 한국수력 원자력의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떨어지는 낙수 효과 구조를 딱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원자력. 자, 뒤에 이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정권 들어설 때 원자력 많이 걱정하셨죠. 그렇죠? 왜냐하면 원자력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전 정권하고 약간 결을 같이 하리라 생각이 됐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이 좀 힘을 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요즘에 막 설문조사도 하고 이러잖아요.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보면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밝히셨는데 보니까 2030년 초에 건설 허가를 획득해서 2037년, 38년에 준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기후부가 여론조사를 돌렸거든요. 원전이 필요하다 의견이 80%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여론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러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말을 했습니다. 국제 추세나 에너지의 미래 이런 것을 고민해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지 않냐. 물론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던 전 정권보다는 약하지만 많이 전향되었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원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에도 이제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커뮤니티 볼까요?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좋고 보성파워텍이 상한가. 지금 아까 상한가 갔다가 좀 살짝 풀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에서 다 원자력 관련주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좀 가자. 불기둥 급등 올리셨는데 이미 불기둥 세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10시 전에 문 닫고 말하네. 아주 강했어요. 10시 전에 문 닫는 상한가가 가장 강한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좀 뒤에 풀리긴 했는데 왜냐면 문을 닫고 아예 개인 투자자들이 살 시간을 안 줘야지 가장 강한 겁니다. 근데 계속 야금야금 풀잖아요? 그럼 개인 투자자 달라붙겠죠? 그 달라붙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뒤늦게 붙었으니까 떨어질까 봐 마음이 급해요. 좀만 떨어져도 팔고 싶죠. 그런 사람들이 달라붙어 있으면 쉽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0시 전에 문 닫고 끝나고 다음날 점상 가는 게 가장 강한 거예요. 자, 살 걸 말 걸 할 때 살 걸.
자, 그리고 이분은 좀 아쉽네요. 어제 500주 매수 누르려다 말았는데 이렇게 되네. 오늘 장 초반에 살짝 상한가 풀렸을 때 이분이 다시 매수 버튼을 눌렀을까 궁금하기도 하는데 참 사실 어렵죠, 여러분들. 거의 상한가로 시작한 거를 내일 점상이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사기가 정말 손이 안 갑니다. 그렇죠? 이게 게임이 아니라 진짜 머니가 걸려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자, 어쨌든 보성파워텍 불기둥 세웠고요. 내일도 다음 주에도 불기둥 세울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켓마블 코멘트 꼽아보겠는데 오늘은 하나시스템에서 꼽아봤습니다. 아까 트럼프 얘기를 했지만 자, 지금 트럼프가 이게 제가 바이든 정권이었으면 방산이 이렇게 갔을까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 국방비에 2,000조를 투입한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방산회사들한테 뭐라고 했죠? 너네 자사주 매입하지 말고 방산 배당도 하지 말고 열심히 생산시설 돌려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리고 골든돔 프로젝트 한다고 하고 그리고 뭐 개선문을 크게 세우고 이런 어떤 국방부 이름을 전쟁부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방산에는 정말 좋은 거죠. 물론 저도 평화주의자가 되길 바랍니다만 방산에는 큰 모멘텀이다. 자, 그래서 하나시스템이 지금 8% 급등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출렁이고 있을 때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자, 올려놔라 명령이다. Great Again. 그다음에 또 YMCA 추는 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Great Again, 그다음에 YMCA 춤을 추면서 오늘 금요일을 즐겁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워딩은 이랬습니다. 가지야 갈 때 됐제. 이럽니다. 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 지금 그 명령이 맞아 떨어졌죠? 자, Great Again. 하나 오션. 딴딴딴딴딴딴. 하나 오션. 딴. AI 투자 심리 위축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미국 시장이 쉬어갔지만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새로이 써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부각되며 방산주가 급등했고 조선, 원전주 등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 반도체가 쉬어갔지만 이내 나온 블랙록의 SK 하이닉스 지분 취득 소식에 하이닉스가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며 코스피가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1.3%가량 오르면서 5,751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부터 5,700선을 돌파를 해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5,750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오늘 11시 기점으로 5,760포인트까지 높였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름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쉬어갑니다. 어제 코스닥의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던 만큼 급격한 상승 탄력이 붙었었는데요. 오늘은 0.27%가량 하락하면서 1,157선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이 1.24%가량 오르면서 오늘 대형주 위주로 이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 하이닉스의 상승이 코스피 200과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요. 개인이 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을
선을 했고요. 1,800억가량 매수세 들어옵니다.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요. 4,7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들어 코스피 시장을 연일 팔고 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순매도 중입니다. 6,900억가량 순매도, 오늘 개인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 간의 수급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출회가 되는데요. 개인만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억가량의 순매수, 외국인은 1,700억가량 순매도, 기관은 100억가량 소폭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전장 대비해서 5원가량 오른 1,451원 선으로 출발했는데요. 지정학적 우려가 불거지며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보다 그래도 1원가량 내린 1,449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요 투자 뉴스 살펴봤는데요.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시장 상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지정학적 긴장감이 커지면서 방산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군이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 공습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미군은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중동에 집결시켰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 합의 시한을 최대 보름으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긴장감은 더욱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작년 6월에도 이란의 핵시설을 전격적으로 공습하기 이전에도 언급한 시한보다 일찍 작전을 감행한 바 있기 때문에 보름 전에 군사작전을 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한적 공격 옵션을 포함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정학적 긴장감이 커지면서 오늘 국내 방산주가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오늘 5.48%가량 급등하면서 120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화 시스템도 함께 강세입니다. 8%가량 강세 11만 4,900원 선 지나갑니다. 현대로템 주가도 2.86%가량 오르면서 21만 6,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IG넥스원 주가도 4%가량 급등 48만 1,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피지컬 AI 진출 기대감과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쓸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에 장 초반부터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오늘 리포트를 통해 LG 디스플레이의 1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530% 증가한 2,109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컨센서스인 1,369억 원을 54% 상회하는 수치인데요. 1분기 실적 상향을 반영해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은 1조 2,800억 원으로 147%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스마트폰, TV 등 디스플레이형 OLED 패널의 포트폴리오가 올해는 피지컬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전장용 OLED 디스플레이에서 신뢰성을 확보한 LG 디스플레이가 테슬라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다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에게 협력업체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주가 오늘 장 초반부터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7.57%가량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13,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삼성 SDI의 주가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점은 조금 아쉬운데요.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매각한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삼성 SDI의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1%가량 빠지면서 40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긴 설 연휴 이후 전장에서 처음으로 5,600선을 넘어선 코스피가 오늘도 개장 직후 5,700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주는 쉬어가는 가운데 조선, 방산, 원전 섹터가 동반 강세를 보이는데요. 조선업종은 현지 시간 18일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 및 일본과 역사적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고 명시한 점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원전도 한미 간 협력 수의 기대감 속에 관련주가 일제히 오름세인데요.
IM증권은 오늘 미국은 AI 패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원전 건설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난 30년간 신규 원전 건설이 전무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 한미 간 원전 협력 논의를 바탕으로 AP1000 프로젝트 참여 범위 확대 및 해외 원전 수주 증가와 더불어 뉴스케일 파워 등과의 협업 가시화로 원전 수주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또 가스터빈 역시 북미 데이터 센터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규 수주 증가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10만 원 선을 넘으며 신고가를 새로이 썼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5.69%가량 오르면서 10만 3,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성 파워텍 원전주로 주목받으면서 장 초반부터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12,680원 선 지나갑니다. HD 현대중공업 주가도 2.44%가량 오르면서 오늘 조선주 좋은 모습 가져가는데요. 58만 8천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단도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 함께 붙으면서 현대힘스도 12.47%가량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연휴가 끝난 2거래일 동안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코스피가 7,90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란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기세를 모아 3월에는 6,000피, 7,000피까지 써낼 수 있을지 장에 대한 이야기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오늘도 최고가를 쓴 코스피입니다. SK 하이닉스 상승 반전하면서 이후에 조금 더 말씀드릴 테지만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험주, 증권주, 그리고 정유, 원전, 은행 이런 섹터들이 골고루 오르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 활기를 좀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장 정리하면서 다음 주 전략 세워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은요.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보험주가 상한가 간 종목들이 네. 또 상당하고 잠시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 네. 저희 코너 들을 때 증권주 튀니까 보험주 가고 네, 네. 이런 전반적인 활기가 오늘 좀 느껴지는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우리 증시 3,000포인트를 뚫어낸 거는 이제 조방원, 네. 이런 어떤 이제 우리 제조업의 강국인 이제 우리 그 기존의 주도주가 만들었고 4,000포인트와 5,000포인트를 뚫어낸 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반도체의 힘이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살짝 톤 다운된 반도체 대신해서 6,000포인트를 뚫어줄 그런 주자가 누가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배당, 막강한 그 배당 수익률을 등에 업은 금융주들이 반도체가 조금 쉬었을 무렵에 좀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선봉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SK 하이닉스가 또 이제 3%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역시 이제 강세장이다 보니까 뭐 공백이 없는 그런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SK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좀 올라준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6천을 뚫을 힘과 또 속도는 더 좀 강해진다라고 먼저 좀 운을 뗄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이란 쪽에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시장에 큰 악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환율이나 금리 대표적인 변수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고 AI 버블도 뭐 계속해서 좀 대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엔비디아와 메타와의 소식이 어제 나오면서 뭐 이런 버블론을 계속해서 잠재워 가는 것 같고요. 현재 뭐 전력은 과부족 상태고 조선은 이번에도 우리의 가장 강력한 카드로 좀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또 그런 지정학적인 위협이 또 숨죽였던 방산까지도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거의 뭐 하나 이렇게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동력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뭐 저 설 때도 이제 여러 사람 만나보면서 이제 나눴던 얘기인데요. 대형주 그리고 뭐 ETF 이런 것들이 또 지렛대 삼아서 이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주식했던 분들, 특히 이제 중소형주를 선호했던 분들이 이제 거의 이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계속해서 좀 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별로 오르지 않는 이걸 팔아가지고 2배, 3배 난 대형주를 산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는가? 여기에서 오는 괴리가 굉장히 좀 심한 그런 좀 심리적 압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강세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지수가 오르는 걸 강세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강세장의 유통기한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았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릴 수 있겠어요. 어제부터 나오는 우리 시장의 키워드 특징으로 딱 키워드 하나로 좀 줄이라고 한다면 저는
병목 현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 뭐 AI와 관련된 이제 반도체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병목 현상에 대해서 뭐 다들 좀 인지하고 계실 것 같고요.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그동안 이제 이게 잘 인지 부조화가 좀 나왔었던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주가가 왜 안 오를까라고 했는데 서서히 이제 수주 가능성이 올라오면서 원전주들이 좀 뚫어내고 있고 다른 에너지주 수소나 태양광까지도 지금 강세를 좀 띠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미국과 협상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조선주까지도 강세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선주도 역시 미국의 병목 현상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의 키워드 병목 현상이 2월달 말까지는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증시를 가로막을 만한 그런 악재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제가 좀 보고 있는 강세장은 얼마나 그 매수 강도가 강하느냐 이것도 좀 척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매도가 없는 시장도 굉장히 좀 강세장의 척도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코스닥의 부양책도 어느 정도 먹혀가는 이제 그런 논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어제장에서 또 증명이 좀 됐고 그렇게 본다면 저는 뭐 개별적인 어떤 종목의 리스크, 뭐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에 몸을 움츠리기보다는 어떤 부담, 편견 그리고 개인적인 선입견 이런 것들하고 싸워서 시장의 주도주, 시장의 가장 지수와 함께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사서 얼마나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오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시장 강세장의 유효 기간이 한참 남았다라고 하시니까 지금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네. 좀 자연스럽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이제 마켓나우 2부가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제 10시 이후에 좀 이제 공시가 나온 것으로 보여요. 네. 이제 알려진 게 저희에게 SK 하이닉스가 현재 3%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블랙록이 여러 그 펀드를 통해서 지분을 5% 확보를 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7년 9개월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5%. 근데 여전히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 대비해서 SK 하이닉스의 수익률이 왜 저조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박차고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나란히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결과를 도출을 했는데 여전히 반도체는 좀 흔들리지 않네요. 일단 뭐 두 가지 반도체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단 뭐 반도체 빅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주 출연 때 말씀드렸던 설 세뱃돈은 소부장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빅2 종목과 소부장을 좀 나눠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빅2예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야 나는 이거 갖고 있다가 10만 원에 다 팔았어. 15만 원에 다 팔았어. 8만 원 넘어와가지고 본전 넘자마자 다 팔았어. 근데 지금 18만 원, 19만 원인데 도저히 못 사겠어.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SK 하이닉스도 50만 원, 60만 원 넘었을 때 다 매도를 했다. 근데 지금 진짜 아무리 용기를 내보려 해도 이 90만 원대는 도저히 손이 안 나간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종목이 부러지면 우리 시장이 부러지는 거고요. 저는 뭐 SK 하이닉스의 블록록 오늘 공시가 좀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작동을 했습니다만 저는 SK 하이닉스가 자체적인 에너지만으로 저는 1000조 정도까지 시가총액은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700조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체적인 이익단으로 봤을 때 지금 마이크론하고 비교를 해봐도 3배 이상 거의 4배 가까이 수익성을 가져가는 그런 기업이 마이크론하고 비슷한 시가총액이다. 물론 시장도 다르고 표시하는 화폐도 다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절반 정도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비슷한 수준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훨씬 오를 수 있는 것이 많이 남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뭐 HBM, 뭐 D램, 낸드 이렇게 대부분의 메모리의 어떤 과부족 상태에 대해서 어떤 좀 통계가 올 1월 1일부터 설 연휴까지의 어떤 통계가 좀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중국계 좀 한정된 통계이긴 합니다만 지금 병목 현상은 더 극심해졌고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공급이 늘지 않으니 이건 계속해서 사이클이 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그런 통계들이 좀 계속해서 해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좀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늘 강조드립니다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30만 전자, 천조닉스, 그리고 양사 영업이익 합계 400조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저는 그게 달성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달성됐으면 좀 좋겠다라는 거는 뭐 같은 마음이겠습니다만 그 수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만큼 상방이 열려 있고 그 숫자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논리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심리는 멀티플을 끌어올리고 그 끌어올린 멀티플이 분기에 나오는 실적이 하나 둘씩 마저 이제 떨어져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건 이제 신뢰를 넘어서 이제 신앙으로 이렇게 진화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지금 물론 뭐 많이 오르고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훨씬 더 오른 사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게 굉장히 좀 내키지 않는 이제 그런 매매가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이 강세장의 유효 기간까지 시장하고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두 종목들 중에 하나 혹은 둘 다도 좋고요. 아니면 이 두 종목을 담고 있는 ETF라도 가져가야지만 이 유효 기간 동안 시장에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뭐 삼성전자 1,500조 이상의 시가총액, 뭐 SK 하이닉스도 1,000조 정도의 시가총액은 저는 뭐 멀지 않는 시간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보다는 여러분들의 선입관 그리고 공포 이런 것들을 깨고 단 한 주 뭐 100분할로 뭐 매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종목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어야지만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들 하는 후에 이렇게 봤더니 그때 그냥 삼성전자를 살 걸 그냥 그런 얘기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늦은 건 아니잖아요. 늦은 거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있는 네. 만큼 그런 만큼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도 최선의 전략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네. 반도체 이제 투톱을 말씀해 주시면서 소부장 섹터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봐야 될까요? 네, 뭐 제가 지난 출연 시간에는 이제 반도체 부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반도체 부품 쪽이 조금 더 소부장 쪽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이제 출연 때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반도체 쿼츠, 파츠 또 이런 실리콘 부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다행히도 마음 뿌듯하게 뭐 주가가 좀 잘 올라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논리를 계속해서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번에도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죠. 지금 반도체 투탑 종목이 400조 뭐 가까운 돈을 번다 한들 뭐 부품사, 장비회사 이번에 우리가 돈을 벌었으니 너희들도 한 1조 벌어라라고 이렇게 던져줄 리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 저는 뭐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를 생산하면 할수록 소멸될 수밖에 없는 소모품의 비중이 높은 그런 좀 뭐 부품사들이 이번 사이클을 아무래도 장비나 소재보다는 훨씬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을 좀 볼 수 있겠어요. 뭐 종목으로 보면은 뭐 ISC나 리노공업, 뭐 TSE 그리고 이제 뭐 프루프카드 같이 버닝 테스트하는 소켓 이런 것도 하고 있는 마이크로 컨텍스, 오키스 전자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소모품이 많은 비중일수록 생산량을 늘리면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대량의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야지만 발주가 나가는 장비주들보다는 좀 유리한 곳에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ISC나 리노공업도 네. 코스닥의 어떤 부양책과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수급 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소부장으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조금 수익률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아픈 손가락이었던 코스닥에도 정책의 힘이 미칠 것으로 네. 보이는 바 코스닥의 어떤 종목을 요즘에는 이제 투자의 관점도 넓어져서 뭐 ETF 관련 전략도 네, 많이 네. 나오고 이러는데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코스닥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제 네, 투자처가 됐습니다. 네. 예. 코스닥 뭐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어제처럼 강세를 맞고 그러면 오늘 좀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좀 들어가봐야지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코스닥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성은 상당히 좀 쌓였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도 한 1,400포인트 정도까지는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늘 따라오는 게 코스닥의 밸류에이션이죠. 밸류에이션 코스닥의 시가총액 다 합친 거랑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비슷하거나 코스닥이 좀 많은데 이익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코스닥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나 바이오가 다른 좀
펀더멘탈이 괜찮은 소부장이나 혹은 뭐 엔터, 뭐 다른 이런 좀 섹터 종목으로 좀 채워질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만 놓고 봤을 때는 지수 추종을 한 50-60% 정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나머지를 확실한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 뭐 또 엔터 뭐 이런 종목이 좀 될 수 있겠죠. 이런 종목으로 좀 보충을 해나가는 그런 대응 전략으로 좀 가져가신다면 무작정 그냥 코스닥 지수에만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세분화된 이제 그런 대응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듯이 계속 지금 제가 소부장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 자체가 이제 코스닥의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적이 없는 부분을 가장 최일선에서 실적적인 부분으로 코스닥의 영업이익 순으로 쭉 나눠 보시면 1위부터 한 20위권 안에 반도체 소부장이 10개 이상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다시 코스닥 상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코스닥 지수의 단순 복사보다는 최소한 한 50-60% 정도를 복사를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펀더멘탈이 있는 이제 소부장 또 말씀드렸지만 엔터 뭐 이런 또 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좀 보충을 해나가는 그런 대응으로 가져가신다면 코스닥의 화랑에서 훨씬 더 높은 수익률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 후반입니다. 설 연휴 이후에 이제 이거래일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관심 섹터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좀 이렇게 네. 달고 다른 이제 그런 명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역시 이제 춘절 특수를 안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전 이런 시술 쪽도 지금 병목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사상 최장기 이제 춘절 연휴 때문 그걸로 내방객이 거의 200만, 하루 평균 거의 19만에서 20만 정도의 이제 방문객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지금 보도가 좀 있습니다.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이제 과거처럼 뭐 호텔, 카지노, 뭐 면세점 이런 것들의 수혜가 이번에도 이어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소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런 좀 메스티지 고객들 그냥 무작정 고객 와서 패키지 돌고 면접생이 풀면은 거기서 쇼핑하고 이런 고객들이 아니라 지금 이미 강남, 홍대, 명동 주요 피부과 성형외과 예약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보도가 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소비를 이렇게 일반적인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을 하는 그런 소비를 한다라는 목적을 갖고 하는 그런 여행 행태로 조금씩 변모해 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도 그런 양상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뭐 단순히 뭐 호텔, 카지노보다는 스킨 부스터, 뭐 톡신과 필러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탄력 있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부 제품은 벌써부터 이제 품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이 역시도 저는 병목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쪽에서 화장품처럼 예전 화장품처럼 이제 좀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뭐 큰 폭의 수익성을 독점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만큼의 선 조정을 좀 받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춘절을 계기로 저는 뭐 확실한 매출 증가와 함께 반등의 논리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코스닥에 좀 포진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과 함께 좀 궤를 같이 한다면 파마리서치나 클래시스 같은 종목이 이번 춘절 특수에 어느 정도 매출과 또 반등을 해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함께 좀 표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전략은 파마 리서치, 클래시스 두 종목이니까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재정 팀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날씨는 한여름같이 뜨겁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는 오늘 또다시 역사를 새로 썼는데요. 오늘 사상 처음으로 5,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파죽지세를 보이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6,000피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5,650에서 7,250선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방산주와 정유주, 이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합의 시한을 최대 15일로 제시하고 중동 일대에 공군력을 집중시켰는데요. 외신에서는 향후 몇 주 안에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90%로 점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방산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점 포착되고 있고 정유주도 같은 이슈 소화하면서 오늘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2% 넘게 오르며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국내에서도 정유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주, 아무래도 오늘 코스피가 5,700선을 돌파하다 보니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권주 그리고 보험주 같이 상법 개정안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주에 대해서는 이제 배당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죠.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되면서 오늘 보험주도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전주와 알래스카 LNG 관련주도 오늘 산들바람 불고 있습니다. 한미 협력 기대감 속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원전주에 대해서는 이 경주에서 SMR 유치 추진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알래스카 LNG 관련주,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25%의 관세를 인상한다고 예고하기 전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 소화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가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기입니다. 오늘 삼성증권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AI 수혜가 임박했다며 MLCC 가격 인상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삼성전기 오늘 리포트 소화하면서 주가 맑은 보이고 있고 오늘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이 2026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RF HLC 오늘 아침부터 뜨거웠는데요. 방산향 통신 장비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며 목표가 무려 50% 상향 리포트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 SDI 10조 원 규모의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이슈 소화하면서 맑은 보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체코 원전 설비 수주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강한 햇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도 특징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스피어입니다. 오늘 미국 글로벌 우주항공 발사업체와 재작년 매출의 1,600% 규모의 특수합금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애경산업의 경영권 매매를 두고 애경그룹과 태광 측이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 속에 오늘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상 2월 20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마켓나우 2부는 오전 10시 시작입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